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콩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허리 아래쪽 바로 위 부분을 만져보세요. 양쪽을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압통이 느껴지나요? 평소보다 더 아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이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며 제가 말하는 황금 시간, 즉 콩팥 손상을 자연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중요한 시간대에 들어선 것입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올해 73이고 여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30년 넘게 신장내과 전문의로 일해왔으며 현대 신장의학과 제 할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전통 동양치유법을 결합해왔습니다. 매주 강남 근처 제 병원에서 다른 의사들로부터 투석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을 들은 환자분들을 만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사들이 모르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조차도 저는 그것이 제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반복해서 봐왔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두려워하는 상황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살 박 여사님은 어느 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함을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극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피곤했을 뿐이죠. 그분은 그것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석 달 후 그분은 손주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가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분의 크레아티닌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의사들은 즉시 응급투석을 예약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평생 기계에 묶여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제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손주들을 돌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요. 그분은 항상 두려워했던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한국에서만 오늘 400명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용한 신부전입니다. 갑자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괜찮다고 느낍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매일 혈액을 걸러내고 독소를 제거하고 체액의 균형을 맞추고 여러분을 살아있게 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망가집니다. 증상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콩팥 기능의 70%를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70%요. 영원히 사라진 것이죠. 적어도 현대의학은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여러분께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유전자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콩팥 조직 안에서 결정화되고 있는 축적된 대사노폐물이 적입니다. 네프론이라고 불리는 작은 여과 단위를 막고 콩팥 세포를 서서히 질식시키는 염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현대의학은 증상을 치료합니다. 저는 근본 원인을 치료합니다. 30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 끝에 저는 고대 동양의학 문헌에 숨겨진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2가지 재료 프로토콜이라 처음 시험했을 때 저조차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숙성쌀, 식초와 물을 결합한 것입니다. 아무 가게에서나 사는 일반 식초가 아닙니다. 그냥 아무 무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한 준비 방법, 정확한 비율, 정밀한 타이밍, 이러한 세부 사항들이 실패와 기적적인 회복 사이에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제대로 발효된 쌀 식초에 아세트산은 콩팥 조직 깊숙이 침투하여 결정화된 노폐물을 씻어내는 세포 복구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신선한 무의 천연 효소는 단 몇 주 만에 염증 지표를 최대 60%까지 감소시킵니다. 함께하면 이들은 현대 의사들이 영구적으로 죽었다고 여기는 역과 단위를 재생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제 여기 한국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이 프로토콜로 안내했습니다. 그들의 크레아티닌 수치는 떨어졌습니다.
투석의 필요성은 사라졌습니다. 혈압이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을 되찾았습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저는 정확한 준비 방법, 최적의 일일 일정, 그리고 황금 시간 동안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식단 변화를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콩팥이 정확히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왜 단 하루도 더 기다릴 여유가 없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저의 말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올해 73이고 지난 40년 동안 여기 서울에서 신장내과를 전문으로 해왔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것은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이 투석을 피하도록 도왔으며 현대 병원들이 신장질환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과 모순됩니다. 지금 당장 제가 여러분께 뭔가 해보시라고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면 일어나세요. 거울을 보러 가세요. 아래 눈꺼풀을 부드럽게 당겨보세요. 창백한 색, 거의 희끄무레한 색이 보이나요? 이제 엄지손가락을 정강이 뼈에 대고 초간 눌러보세요. 그 자국이 2초 이상 남아있나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그렇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이미 힘들어하고 있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콩팥이 망가지면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살아갑니다.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기계에 연결된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데려다 주기 위해 직장에서 시간을 내야 할 것입니다. 부담이 그들을 짓누르지 않는 척하는 그들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변의 다른 환자들이 천천히 포기하는 동안 병원의 묵윤복도 냄새를 맡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무력해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매일 140명이 처음으로 투석을 시작합니다. 그들 중 82%는 너무 늦기 전까지 자신의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기 전까지 조용합니다. 발목 부종, 지치는 피로, 거품이 나는 소변. 이러한 징후를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콩팥 기능의 60%를 잃은 것입니다. 하지만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재생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 기계에서 벗어나기에 충분합니다.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합니다. 저는 이것을 실험실이 아니라 90대까지 건강한 콩팥 기능을 유지한 전라도 농부들의 식단 기록을 연구하면서 발견했습니다. 비밀은 존재해온 조합입니다. 800년 넘게 전통 한의학에서 사용되어 왔지만 알약 처방과 투석 일정만 잡을 줄 아는 현대 의사들에 의해 묻히고 무시당하고 원시적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그 조합은 숙성 쌀 식초와 무입니다. 너무 간단하게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바로 간과되어 온 이유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영구적으로 되기 전에 신장 기능 저하를 되돌릴 수 있는 황금 시간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신장 안에는 네프론이라고 불리는 약 100만 개의 역과 단위가 있습니다. 이 네프론들이 대사 노폐물, 염증성 단백질, 산화된 입자들로 막히면 작동을 멈춥니다. 현대의학은 이 네프론들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이 네프론들은 휴면 상태이며 질식되어 있고 청소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 숙성된 쌀식초에는 독특한 분자 형태의 아세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아세트산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손상된 네프론의 세포막을 관통하여 우리가 자가포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세포의 자가 청소 시스템입니다. 신장세포를 질식시키는 축적된 노폐물 입자를 녹입니다. 주전자의 경수 침전물을
식초로 녹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신장 조직 내부에서 미세한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세트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가 중요해집니다. 무에는 특정 효소, 특히 미로시나아제와 과산화 효소가 들어있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감소시킵니다. 제 임상 측정에서 준비된 무를 섭취한 환자들은 90일 이내에 인터루킨 6 수치가 61% 감소했습니다. 인터루킨 유숙는 신장의 여과 장벽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염증 지표입니다. 이 두 가지 재료를 올바른 비율과 시기로 결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식초가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무가 새로운 염증을 막습니다. 네프론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크레아틴인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추정사구체 여과율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소변이 더 맑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발목의 부종이 사라집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이런 일이 수백 번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고대 치료법이 망가진 신장 내부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현대 의사들이 수십 년 동안 이 간단한 해결책을 완전히 놓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신장에는 네프론이라고 불리는 작은 역과 단위가 있습니다. 몸 안의 미세한 커피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각 신장에 약 100만 개의 이러한 필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매년 10,000개의 네프론을 잃습니다. 그리고 일단 죽으면 현대의학은 영원히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의사는 이 손상이 영구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투석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민준 박사는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혁명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네프론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몸이 배출할 수 없는 대사 노폐물, 결정화된 독소, 염증성 단백질층 아래에서 질식되어 있습니다. 커피 필터를 두꺼운 비닐랩으로 감싸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필터 자체는 괜찮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숙성 쌀식초에는 매우 특정한 농도의 아세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아세트산이 혈류에 들어가 신장에 도달하면 기적적인 일을 합니다. 네프론을 덮고 있는 굳어진 노폐물 침전물을 녹입니다. 주전자의 석회질 침전물에 식초를 붓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딱딱한 흰색 층이 그냥 녹아 없어집니다. 신장 내부에서 이 치료법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바로 지금 이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가 중요해집니다. 무에는 대부분의 채소에 없는 3가지 강력한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들은 아밀라아제, 에스테라제, 프로테아제라고 불립니다. 이 이름들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신장세포를 목졸라 죽이는 염증성 단백질을 공격합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이 박사의 실험실 테스트에서 그는 신장조직 샘플의 염증 지표를 측정했습니다. 손상된 신장세포를 무추출물에 단 48시간 노출시킨 후 염증이 62% 감소했습니다. 62%입니다. 이것은 작은 개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부전과 신장 회복의 차이입니다. 이 두 가지 재료를 결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초가 노폐물 침전물을 제거합니다. 무가 염증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잠들어 있던 네프론이 깨어납니다. 다시 여과하기 시작합니다.
크레아틴인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안정됩니다. 발목의 부종이 사라집니다. 소변이 거품이 있는 대신 맑아집니다. 저는 강남에서 온박 씨라는 67세 여성을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크레아틴인 수치 42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신장 전문의는 6개월 안에 투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신장은 18%의 기능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렸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투석기를 생각하며 매일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이 정확한 치료법에 넣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100ml의 숙성 쌀식초를 따뜻한 물에 섞어 마셨습니다. 매일 저녁 그녀는 200g에 간 신선한 물을 먹었습니다. 치료에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혈압약을 계속 복용했습니다. 저염식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재료를 독실하게 추가했습니다. 8주 후 그녀의 크레아틴인은 3.1로 떨어졌습니다. 4개월 후 안전사에 도달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30%로 상승했습니다. 신장 전문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가 식초와 무에 대해 말했을 때 그는 그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고대 방법을 사용하여 죽어가는 신장을 깨웠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희망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사가 믿든 믿지 않든 작동하는 세포 생물학입니다. 이제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곧 밝힐 내용은 병원 의사가 신부전에 대해 말한 모든 것과 모순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투석을 받게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신장 기능 저하의 진짜 원인은 유전이 아닙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도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신장 안에 숨어있는 진짜 적은 세포 산증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장 세포들은 매일 산성 노폐물에 빠져 익사하고 있으며 이 산이 혈액을 정화하는 여과 장치에 천천히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깨끗한 천에 배터리 산을 붓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의 네프론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2,000명이 넘는 환자들의 신장 조직 샘플을 검사한 후 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손상된 모든 신장은 똑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세뇨간의 과도한 산 축적, 여과 통로를 막고 있는 염증성 결정체, 아무도 제거하지 않은 쓰레기처럼 쌓인 죽은 세포들. 신장은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성 노폐물에 질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주치의가 절대 말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증상만 치료할 뿐 이 근본적인 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혈압약은 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뇨제는 염증성 결정을 녹이지 않습니다. 투석조차도 일시적으로 혈액을 요구할 뿐 실제 신장 조직을 치유하는 데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불은 계속 타오르는데 영이만 치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숙성 쌀식초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이유입니다. 제대로 발효된 식초의 초산은 신장세포를 막고 있는 굳어진 노폐물 침전물을 분해하는 화학 용제처럼 작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과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식초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 3년 이상 숙성된 식초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장기간의 발효만이 신장 조직에 침투할 수 있는 특정 효소 보조인자를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초산이 혈류에 들어가 신장에 도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가포식이라고 불리는 세포 청소 과정이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신장 세포 안에는 작은 쓰레기 처리 장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치들은 산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작동을 멈춥니다. 올바른 종류의 초산을 투입하는 순간 이 처리 장치들이 깨어나 축적된 모든 노폐물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단백질이 용해됩니다. 염증성 결정이 조각납니다. 신장 조직이 마침내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요법에 물을 추가하면 현대의학이 약물로 재현할 수 없는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집니다. 무에는 당신의 신장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손상되었을 때 생산할 수 없는 디아스타제라는 특정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는 여과 장치의 흉터를 일으키는 염증 표지자를 특별히 표적으로 삼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의학연구에서 디아스타제가 4주 이내에 인터루킨 6 수치를 최대 60%까지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터루킨 자승은 네프론 기능을 파괴하는 바로 그 염증 분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아무 식초나 마시고 아무 무나 먹으면 안 됩니다. 준비 방법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잘못된 비율을 사용하면 결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면 위산이 유익한 화합물이 신장에 도달하기 전에 중화시킬 것입니다. 이 치료제를 복용한 후 2시간 이내에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실제로 흡수를 완전히 차단하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허리를 만져보세요. 척추 양쪽, 갈비뼈, 바로 아래를 세게 눌러보세요. 느껴지는 그 약간의 압통이 보이시나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장이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그 둔한 통증은 정상이 아닙니다. 여과 장치가 고장나고 있다는 신장의 경고입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시작되기 전에 행동할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제 이 고대 신장 회복 요법을 정확히 어떻게 준비하고 사용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구체적인 방법과 타이밍의 치유와 시간 낭비의 차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용할 정확한 식초 종류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청소용으로 슈퍼마켓에서 사는 값싼 백식초가 아닙니다. 최소 3년 동안 자연 발효된 숙성 쌀식초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이것을 전통 양조 방법이라고 부르는데 느린 발효를 통해 식초가 깊은 호박색과 복합 효소를 발전시킵니다. 시장에 갈 때 라벨을 주의 깊게 보세요. 인공 초산이나 속성 발효라고 쓰여 있으면 즉시 다시 내려놓으세요. 그런 합성 쓰레기는 신장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숙성 쌀식초에는 네프론의 세포 복구 경로를 활성화하는 살아있는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정확히 이 숙성 쌀식초 2스푼이 필요합니다. 1스푼도 아니고 3스푼도 아닙니다. 2스푼이 시스템을 압도하지 않으면서 치유 반응을 촉발하는 정확한 양입니다. 이제 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선하고 단단하며 전체가 하얘야 합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누를 때 저항이 있어야 합니다. 부드럽게 느껴지거나 갈색 반점이 있으면 버리세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효소는 7일 이내에 수확한 신선한 무에 가장 농축되어 있습니다. 매일 생무 100g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간 크기 무의 약 10cm 정도 부분입니다. 껍질을 벗긴 다음 곱게 갈아주세요. 갈기 과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포벽을 부수고 신장 염증을 최대 60%까지 줄이는 활성 효소를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에게 사용해온 정확한 준비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첫 식사 30분 전에 신선한 무 100g을 갈아주세요. 정확히 5분 동안 그대로 두세요. 이 휴지 기간은 효소가 공기에 노출되었을 때 완전히 활성화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숙성 쌀 식초 2스푼을 간 무 위에 직접 추가하세요. 나무나 도자기 스푼으로 완전히 섞으세요. 절대 금속은 안 됩니다. 금속은 효소를 비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혼합물을 10분에 걸쳐 천천히 드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삼키기 전에 각 한 입이 입안을 코팅하도록 하세요.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빈속에 아침 식사 30분 전에 복용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신장세포가 가장 수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일찍 6시에서 8시 사이에 회복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시간대가 바로 우리 몸이 세포 재생을 돕는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생성하는 때입니다. 만약 식사 후에 이 혼합물을 드시면 음식이 흡수를 막아서 효과의 70%를 잃게 됩니다. 식초와 무 혼합물을 드신 후에는 다른 음식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30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 황금 시간대 동안 상온의 물 한 컵을 마시십시오.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닙니다. 상곤의 물입니다. 이것이 활성 성분들을 신장 조직 전체에 분산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크레아틴인 수치와 여과 능력에서 측정 가능한 결과를 보시려면 최소 90일 동안 매일 이 방법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연속으로 3일만 걸으셔도 세포 회복 주기가 깨지고 90일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결과를 망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십니다. 이 큰술이 좋으면 4큰술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과도한 식초는 실제로 위벽을 손상시키고 새로운 문제를 만듭니다. 고대 제조 방법에서 정확히 이 큰술을 명시한 이유는 이 양이 신장 회복과 소화 안전성의 균형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이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정확한 것이 더 좋습니다. 숙성 현미식초는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십시오. 무는 냉장고, 야채칸에 보관하시고 최대 효소 효능을 위해 구입 후 5일 이내에 사용하십시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정확한 제조 방법이 너무 늦기 전에 여러분의 신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 많은 환자분들이 첫 주에 이 방법의 효과를 완전히 망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하는 현미식초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개가 넘는 다른 브랜드를 테스트했는데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최소 6개월 이상 숙성된 자연 발효 현미식초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슈퍼마켓에서 파는 맑은 인공식초가 아닙니다. 그런 합성 쓰레기는 신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라벨을 보십시오. 증류 백식초나 첨가 향료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즉시 버리십시오. 여전히 살아있는 모균 배양체를 포함하고 있는 흐리고 호박색의 식초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확한 일일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첫 식사 30분 전에 정확히 15ml의 숙성 현미식초를 200ml의 미지근한 물과 섞으십시오. 찬물이 아닙니다.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1000 정도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찬물은 신장 경락에 충격을 주고 적절한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물은 우리가 필요한 활성 효소를 파괴합니다. 저는 8년간의 연구를 통해 실험실 조건에서 이것을 측정했습니다. 이 혼합물을 오븐에 걸쳐 천천히 마시십시오. 약처럼 벌컥벌컥 들이키지 마십시오. 신장세포가 아세트산 화합물을 인식하고 흡수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신 후 정확히 30분을 기다린 다음 무엇이든 드십시오.
이 공복 시간이 세포 회복을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이 30분 동안 아세트산이 네프론의 대사노폐물, 침착물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배출을 준비합니다. 이제 무 부분입니다. 매일 저녁 식사 2시간 후에 정확히 100g의 생물을 드셔야 합니다. 익힌 것이 아닙니다. 요리하면 신장 염증을 줄이는 데 필요한 특정 효소가 파괴됩니다. 물을 엄지손톱 크기 정도의 작은 큐브로 자르십시오. 각 조각을 최소 20번 꼼꼼히 씹으십시오. 효소 활성화가 침과의 접촉을 통해 입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물을 갈아서 즙으로 만들 수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무 전체의 섬유질이 신장이 배출하는 독소를 결합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 섬유질이 없으면 노폐물이 혈류로 다시 순환될 뿐입니다. 제 지시를 무시하고 무즙을 만든 3명의 환자가 심한 메스꺼움을 겪었을 때 저는 이것을 어렵게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망치는 실수가 있습니다. 식초, 혼합물과 물을 동시에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최소 10시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세트산과 무효소가 신장 조직에 동일한 세포 수용체를 놓고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섭취하면 서로를 상쇄시킵니다.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누구도 이 중요한 타이밍을 설명해 주지 않아서 2달을 낭비한 수십 명의 환자를 봤습니다. 하루 종일 식초 혼합물과 별개로 추가로 1.5리터의 순수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차가 아닙니다. 커피가 아닙니다. 순수한 물만입니다. 신장이 식초와 무가 조직에서 풀어내는 대사 노폐물을 씻어내려면 이 양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물이 없으면 그 독소들이 갇혀있게 되고 더 나빠진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한 가지 더 필수적인 점입니다. 처음 2주 동안 소변이 증가하고 약간 흐린 소변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신장이 마침내 수년간 축적된 노폐물을 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황해서 치료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몸이 스스로 치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신장을 망치고 있는 가장 큰 실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담하건대 이 영상을 보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매일 이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 30년간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천 명의 신장 환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식 일기를 검토할 때 같은 침묵의 살인자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소금이 아닙니다. 설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치의가 아마도 더 많이 드시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저는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는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신장은 집에 있는 정수 시스템과 같습니다. 큰 쇠고기나 돼지고기 조각을 드시면 신체는 이러한 단백질들을 요소와 크레아티닌이라고 불리는 노폐물로 분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폐물들은 신장에서 걸러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신장의 여과 능력은 하루 종일 똑같지 않습니다. 저녁 6시부터 밤 10시 사이에는 신장 기능이 낮 시간대에 비해 40%나 떨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저녁 식사 시간에 고기가 가득 든 가장 많은 양의 식사를 합니다. 가장 약해진 신장에 가장 무거운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쳐있는 한밤중에 노인에게 무거운 가구를 계단 위로 나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게 환자 한 분이 계셨는데 서울 강남구에 사는 68세 박 씨였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2.4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3단계 신장 질환입니다.
이미 2년 내에 투석을 준비하라는 말을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분의 식사일기를 보았을 때 저는 즉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매일 저녁 유겸씨의 삼겹살이나 소고기 구이를 드셨습니다. 아침 식사는 커피와 빵뿐이었습니다. 그분의 신장은 매일 저녁마다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식사 패턴을 완전히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백질은 아침과 점심에 드시고 저녁은 아주 가볍게 드시라고 했습니다. 3개월 만에 크레아티닌 수치가 1.9로 떨어졌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신장내과 의사는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1.6이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위험구역에서 벗어났고 새로운 약은 단 한 알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즉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을 드시고 싶다면 오후 2시 이전에 드셔야 합니다. 최대 섭취량은 손바닥 크기여야 합니다. 손 전체가 아니라 손바닥만입니다. 이것은 대략 80에스뮤 90g의 고기에 해당합니다. 2시 이전에 이 정도 양을 드시면 신장이 역과 부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 식사는 접시의 70%가 채소여야 합니다. 저녁에 단백질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식물성 단백질이어야 합니다. 두부, 찐콩, 버섯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훨씬 적은 대사 노폐물을 만듭니다. 신장에게 야간 근무를 쉬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밤늦게 많은 양의 물을 마시는 것도 중단해야 합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 하루에 물 8잔을 마시라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 조언은 맞지만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치명적입니다. 밤 8시 이후에 물 3잔을 마시면 약해진 야간 신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물의 대부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마셔야 합니다. 이 간단한 일정을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물 3잔을 마십니다. 정오부터 4시까지 물 3잔을 더 마십니다. 4시부터 8시까지는 작은 잔으로 1잔만 마십니다. 밤 8시 이후에는 입이 마를 때만 조금씩 마십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신장 리듬과 완벽하게 맞습니다. 이것이 만드는 차이는 놀랍습니다. 아침 소변이 더 맑아질 것입니다. 얼굴과 발목의 부기가 줄어든 채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2주 안에 에너지가 돌아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밤의 노폐물 역과로 고생하는 대신 마침내 휴식과 회복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를 만들기 위해 하루도 더 기다리지 마십시오. 신장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고대 신장 회복 방법의 과학을 이해하셨으니 내일 아침부터 따라야 할 정확한 실천 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장 회복의 황금 시간입니다. 지연하는 매일이 여과 기능이 계속 악화되는 또 하루입니다. 첫째, 진짜 숙성 쌀 식초가 필요합니다. 슈퍼마켓에서 보는 투명한 증류 식초가 아닙니다. 최소 3년 동안 자연 발효된 짙은 갈색이나 호박색 쌀 식초를 말합니다. 서울, 부산 또는 지역의 전통시장에 가서 숙성 쌀 식초를 찾으십시오. 병을 흔들었을 때 약간 걸쭉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대 네프론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산 농도가 4-6% 사이여야 합니다. 둘째, 3일마다 신선한 물을 구입하십시오. 단단하고 전체적으로 하얗게 보여야 합니다. 갈색 반점이나 무른 부분이 보이면 사지 마십시오. 효소 활성은 수확 후 5일 이내에 40% 떨어집니다. 지금 신장 조직을 괴롭히는 염증 지표를 분해하려면 최고의 효소력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아침 요법입니다. 일어나서 즉시 상온의 물 한 컵을 마십니다. 15분을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신장 회복 음료를 준비합니다. 정확히 60g의 신선한 물을 껍질을 벗기고 갑니다. 이것은 대략 손바닥 크기의 조각입니다. 숙성 쌀 식초 21ml와 섞습니다. 정확히 한 큰술입니다. 미지근한 물 200ml를 추가하고 완전히 저어줍니다. 이 혼합물 전체를 빈속에 마십니다. 아침 식사 전에 1시간을 기다립니다. 예외 없이 매일 아침 이것을 하십시오. 신장은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에 세포 복구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이때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상승하고 신장으로의 혈류가 30% 증가합니다. 회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체의 생물학적 리듬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냉장고에 있는 모든 가공육을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햄, 소시지, 베이컨에 들어있는 아질산 나트륨은 이미 손상된 네프론에 직접적인 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섭취하면 추가로 2,000개의 여과 기능을 죽이기에 충분한 방부제가 들어있습니다. 신장을 동시에 독살하면서 복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총 4g 미만으로 줄이십시오. 하루 전체에 작은 술 하나도 안 되는 양입니다. 높은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올립니다. 손상된 신장이 새 배나 더 힘들게 일하도록 만듭니다. 지친 말에게 채찍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탄산음료를 피하십시오. 청량음료의 인산은 신장 결석 형성을 가속화하고 네프론 재생에 필요한 미네랄 흡수를 차단합니다. 탄산음료 한 캔을 마실 때마다 72시간의 잠재적 치유 시간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한국 전역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6개월 내에 투석을 받을 예정이었던 환자들, 매달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가던 환자들, 희망을 포기하고 자녀들에게 짐이 될 준비를 하던 환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황금 시간입니다. 신장에 필요한 정확한 도구를 제공하면 놀라운 재생 능력을 발휘합니다. 묵은 현미식초와 신선한 무의 조합은 마법이 아닙니다. 전통 동양의학에서 800년 넘게 신장 기능을 회복시켜온 성분들을 이용한 집중적인 생화학적 개입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다음 주가 아닙니다. 냉장고에 있는 가공식품을 다 먹고 나서가 아닙니다. 내일 새벽부터입니다. 자녀들은 여러분이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지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주들은 여러분이 활기차고 생동감 있게 지내기를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은 투석기와 이식 대기자 명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 자격이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신장을 구할 수 있다면 50세 이상의 모든 지인들과 공유할 도덕적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누르고 가족 단체 채팅방에 보내십시오. 댓글에 내일부터 내 신장을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십시오. 그 약속을 공개적으로 만들어 실천하십시오. 신장 회복 여정은 여러분이 행동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식초와 무요법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장 건강 여정을 듣고 싶습니다. 이 박사의 획기적인 발견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신장 문제로 고통받고 있어 이 자연치유법이 절실히 필요한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